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니기, 교과서는 264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시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시경, 글 이은정, 그림 김혜리.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주시경은 과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시경이 12살이던 무렵이었어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큰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병으로 자식들을 모두 잃은 큰아버지는 조카 한 명을 데려가 아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곰곰이 의논한 끝에 둘째 아들인 주시경을 큰 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주시경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서울 큰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서울에 온 주시경은 큰아버지 댁 근처에 사는 이회종 선생님에게 한문을 배웠어요. 18살이 된 주시경이 중국의 옛 시집인 시경을 알기 쉽게 풀이한 시전을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 내가 한 구절을 읽을 테니 따라 읊으려무라. 벌목정정 조명앵앵. 학생들은 멍하니 선생님을 따라 읊었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주시경도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벌목정정. 나무 찍는 소리는 쩡쩡 울리고 조명앵앵. 새들은 짹짹 울음을 우네. 일이 쉬운 시도 풀이를 못하다니 공부를 게을리하였구나. 선생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주시경은 저도 모르게 힘이 빠졌어요. 저 뜻 모를 말이 겨우 나무 찍는 소리와 새 울음소리였다니 왜 알아듣기 힘든 한문으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이해야 할까? 처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주시경은 그전에도 한문 글귀를 못 알아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동안 주시경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찍는 소리 쩡쩡은 쩡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정을 쓰고 새 울음소리 짹짹도 짹이라 읽는 한자가 없어 새가 운다는 뜻의 한자 앵을 쓴 거야. 쩡쩡과 짹짹이라 쓰면 훨씬 알아듣기 쉽고 본디 소리에도 가까울 텐데 말이야. 주시경은 답답한 마음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몇 해 전 배운 한글을 흙바닥에 끼적였어요. 10년을 넘게 배워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한문과 달리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주시경은 점점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1894년 19살이 된 주시경은 배제학당에 입학해 지리, 수학, 영어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며 한글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다져나갔어요. 주시경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업이 끝나면 인쇄소에서 일하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했지요. 집에 돌아오면 몹시 피곤했지만 주시경은 한글을 연구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 볼 만한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한문만을 글로 여기고 우리 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시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말 문법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어요. 빌려봐야 하는 자료는 일일이 베껴서 모았지요. 1906년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는 한글과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인 문법이 실려 있었어요. 그 후로 주시경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졌어요. 여기저기에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주시경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이 무렵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다투던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요.
주시경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며 늘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주보따리 오신다.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학생들이 주시경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주시경은 늘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옆구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그 안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책과 여러 자료가 있었어요. 주시경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우리 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시경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보따리를 들고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니까 주시경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나오네요. 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오후에는 보따리를 들고 이리저리 이동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글을 쓰고요. 그리고 깊은 밤까지 연구를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시경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시경은 왜 한글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한문은 그 한자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우리말로 풀이를 해야 되지만 한글은 며칠 만에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시경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시경이 우리말 문법책을 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볼만한 쉬운 우리말 문법책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시경이 우리말 문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3번. 주시경에게 주보따리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주시경에게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항상 보자기에 한글 연구와 강의에 대한 자료를 싸서 들고 다녔기 때문에 주보따리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4번. 주시경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주시경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친 까닭이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나라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시경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주시경이 살아온 삶을 연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때와 있었던 일로 정리하면 되겠죠. 1876년에 태어나서요. 자, 몇 년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6년도에 어떤 책을 펴냈나요? 맞아요. 바로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4번. 주시경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요. 한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까닭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시경의 생애가 나옵니다. 1876년도에 봉산에서 출생해서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 그 다음에 96년도에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데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국문동식회 조직, 1898년에 독립협회 임원이 되고요. 1910년에 국어문법 발간, 그리고 1914년에 서울에서 돌아가셨네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5번. 외국인 친구에게 한글이 어떤 점이 우수하다고 말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은 것과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적으면 되겠어요. 네, 다 적어봤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야. 세계 문자 가운데에서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고 할 수 있어. 한글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모음자를 만들었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자를 만들었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한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야. 자,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쓴 것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친구가 외국인 친구한테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외국인 친구에게 한글의 우수한 점을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우수한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표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예시를 참고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표어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봤어요. 세종대왕이 주신 한글 내가 가꾸어 세계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